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저는 한 18년 정도 출입국 행정업만 전문적으로다가 대행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농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E9이라는 비자를 갖고 있는데 농장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5년, 10년 정도 되면은 출국 만기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다시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특히 16개국에서 들어온 E9 근로자들은 관광 비자조차 우리 한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무부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 E9 근로자들이 거의 한 3, 4년 정도만 돼도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성실 숙련 기능공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한국을 떠나버리면 농장주들은 사실은 좀 난감한 상태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한 책자 235페이지를 보시면은 태강 농장의 대표님하고 근로자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외국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축산업에 종사하겠다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1차 제조업이나 어업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20만 정도의 외국인이 있고 그 중에서 취업비자 가진 사람들이 한 11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해마다 쿼터는 늘어가고 있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빠져가는 와중에 이 친구들도 임금이 더 좋은 제조업으로다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축산업에 외국인 근로자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양돈 연구회 갑자기 웬 뜬금없이 출입국 행정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늘 한돈 양돈 연구회 모든 축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도 좋지만 실제는 사실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돼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돼지를 잘 키우고 또 생산을 하고 그러한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부족하나마 약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PPT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93년대에 중국에 수교를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초반전에는 사실 중국 동포가 들어왔죠. 그게 한 2005년도까지는 물밀듯이 동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인력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 2007년도부터 10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법적으로다가 관리를 할 수 있냐 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외국인 정책을 만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차, 2차, 3차에서 국경개방해서 인력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에 대한 인권, 문화, 안전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1차, 2차, 3차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법무부에 나온 편인데요. 우리 법무부가 아니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에서 각 부처에서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부 고용허가제비 취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E9 근로자들이 다 고용허가제비 취업 지원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도에 E9 근로자가 총 23만 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17만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업의 선회라든지 축산업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현재 지금 농장에서 근무하는 E9 일반 기능공이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한국에서 취업 기간은
그 토탈 그 4년 10개월입니다. 처음에는 3년을 주지만 나중에 1년 10개월을 더 주어서 이제 4년 10개월을 마치고 그 농장에서 1년 정도를 근무한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1년을 근무하면은 다시 뭐 재입국해서 성실기능공을 해서 다시 재입국을 해서 E9 근로자로다가 또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동학종 E7 비자라고 하는데요. E9 근로자에서 E7 비자로 가면은 지금 현재 농장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전국의 농장에 E7 비자로다가 이제 진행을 해서 이미 허가를 받은 농장이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한 200군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전국에 있는 농장주 대표님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E7 주무관이 따로 있는데요. 그 주무관조차도 이러한 농업 정책을 마을에 알려서 축산업뿐만이 아니고 양계, 한우, 작물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농업에 근무하는 E9 근로자를 4년 정도 썼을 때 출국하지 않고 이 친구를 장기적으로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용하는 비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정말 많이 되었어요. 한 3년 동안 한 20만 킬로는 다녔으면 굉장히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2018년도에 1월 달부터 E9 근로자를 E7이라는 비자를 변경을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평생 취업할 수 있는 비자예요. 요즘에 다른 국가도 많지만 E9에서 E7 비자를 바꾸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평생 거주를 하고 또한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이 친구들의 부인을 한국에 초청해서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축산업에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2018년도부터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실은 1년에 E7 비자 만들어 주는 게 고작 500명도 안 됐어요. 600명, 700명 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8년, 19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이제 문제도 있고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필드에 다니는 현장 매니아서요. 이런 자리가 좀 익숙치가 않아요. 저는 그냥 전국에 열심히 다니면서 농장주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 제도를 그냥 대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현장 매니아요. 전혀 이런 전략은 사실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진 지식도 이제 좀 부족하고요. 하지만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경험은 누구보다도 사실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장님께서 이제 불러주셔서 잠깐 이런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사실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 그냥 말하면 되지.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봤지만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20분간만 PPT를 이용하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제가 그냥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요, 작년에 2022년도에는 2,500명 정도에서 농업 쪽에 E7 만들어주는 게 고작 150명이었어요. 근데 이 150명을 전국의 농업을 커버하다 보면은 정말 모자란 쿼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5,000명으로다가 증가를 했지만 E7이라는 비자가 농업 쪽에 있는 쿼터는 고작 400명이에요. 어업은 이제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400명은 1년 동안에 400명이 선착순이에요. 이 선착순에다가 400명을 하다 보니까 한돈, 양계, 한우, 장어 무조건 모자라요.
그러면 이 쿼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 그 법무부의 방침은 해마다 쿼터를 늘려서 뭐 내년에는 6천, 내후년에는 뭐 7천까지 해서 한 10,000명 그 정도까지 뭐 지금 뭐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다가 제가 농장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당장 인력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 5년에다가 뭐 다음 달에 출국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쿼터 문제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한돈협회라든지 이제 양계협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축산업의 유관 기관의 그 뭐 지부장님이나 뭐 대표님이나 뭐 또 제주 한돈의 뭐 협회장님이나 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식품축산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할 때 이 농림축산의 그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쿼터를 늘려서 경영에 어려움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인력 때문에 고민 없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근로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한 쿼터를 늘려야 강력하게 이제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2100년도가 되면은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없어질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 감소 요즘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인구 감소 때문에 절대적으로다가 필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서 일을 해줘야지만이 이 농장의 이제 대표님들이 뭐 이제 이후에 뭐 인력 때문에 뭐 사실은 사육 주수를 뭐 줄이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또는 뭐 인력 때문에 경영을 못하거나 이제 그런 일도 앞으로 혹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중요하고 뭐 백신이라든지 뭐 구제이나 뭐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이 사실 그 농장이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나인 근로자 중에서 그 농장에서 4년 10개월을 마치고 나갔다 들어온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된 친구들이라든지 그러한 친구들이 출국 만기 없이 지속적으로 그 농장에 근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E7-4라는 그 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E7-4 비자는 사실 법무부에서 점수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토픽이라든지 사회통합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점수가 부족해서 E7-4라는 비자로다가 변경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 추천서가 있는 사람은 E7-4라는 비자로다가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가 1년에 4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유관기관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 쿼터를 400명이 아닌 500, 600, 700, 1000명 아니면 1000명, 2000명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3년 전에 한돈협회죠. 한돈협회에 처음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전국에 있는 농장에 있는 농장주 대표님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회원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왜 한돈협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질 않냐. 그 한돈 홈페이지에 띄워라.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인데 왜 그러한 정책을 농장주 대표님들한테 회원분들한테 안 알려가지고 9년 동안 근무한 이 친구가 출국을 해버리니까 바로 농장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한돈협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그랬더니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 무슨 자료?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자료를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지는 못하겠고 광고 문구로다가 좀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한전협회에다가 이제 일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없이 계속 근무 가능 그러한 이제 광고 문구를 이제 하나 삽입을 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 그 블로그에 연결돼서 드디어 이제 한 분 한 분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농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세분 비자 변경을 해서 아주 그 농장이 원활하게 이제 운영이 되게끔 이제 그러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양계협회라든지 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농장주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그분이 제 말씀을 듣고 농장에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친구가 성실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를 이세브로 이제 변경을 해서 붙박이로다가 농장에 한 명쯤은 두시면은 농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분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제가 뭐 지금 뭐 이거면 PPT라는 거지만은 사실 그렇게 내용이 사실 이제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농장에 이세분 변경 뭐 준비하는 직원도 있고 예.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이세분이 변경이 된 외국인 근로자가 네. 저희 농장을 뭐 벗어난다든지 뭐 퇴사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라서 이세번을 변경을 하게 되면요, 이 농장에서 이세번 포라는 비자로다가 이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다가 법무부에서는 이직 불가합니다. 당연히 그 농장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고요. 단 농장이 폐업을 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사육투수가 좀 이제 떨어져서 이 친구한테 야, 너 우리 농장 말고 딴 데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직 동의서도 써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베테랑 근로자가 네팔 근로자가 E9에서 E7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또는 구조조정을 해서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다시 B라는 농장으로다가 갔어요. 갔더니만 이 B라는 농장은 한국인 고용보험이 단 한 명도 없는 농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한국인 고용보험 인원이 없으면 이 나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배정을 받는 거지 E7은 반드시 그 농장의 규모, 한국인 고용보험에 따라서 E7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에 단 한 명이라도 한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없으면은 B라는 농장은 E7라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E9에서 E7을 받는 이 친구들이 베트남이든 네팔이든 뭐 캄보디아 근로자든 이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E7포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딴 농장으로 못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E9에서 E7을 변경하게 되면은 제가 늘 하는 말로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농장에서만 근무를 해야 돼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 E7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여자친구가 네. 이 나이인데 네. 그것도 변경이 네. 되는 건가요, 같이? 이제 두 가지 경우에요. 이제 이 나이에서 E7 변경했어. 그러면 이제 네팔에 있는 자기 부인을 초청을 해서 F3이라는 동거 비자로다가 한국에 입국을 할 것이고요. 한국에 입국해서 그 농장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이 E7 근로자는 일을 계속 하겠지만
그 부인은 사실 취업 비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여자친구가 이 나이냐? 이럴 경우에는요, 출입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라고 하면 안 되고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이제 해야겠어요. 예.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 아니, 결혼 증서가 있어. 그러면 이 여자친구 이 나이는 일단 출국을 해야 돼요. 예, 네팔에 가서 요 E7 배우자가 초청장을 보내서 다시 F3이라는 비자를 찍어서 다시 돌아야 돼요. 한국에서 변경하는 건 없어요. 단 어떻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출국 안 하고 바로 여기 한국에서 그냥 비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세븐 비자 가진 직원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는 어떤 신분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 E7 비자를 가진 제 친구가 애를 낳으면요, 그 친구는 F1입니다. 꼬맹이는. F1이면요, 아빠가 한국에 있는 한 계속적으로다가 같이 연장하면서 꼬맹이는 F1, 아빠는 E7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F1입니다. 대학교까지. 그리고 어쨌든 아빠가 출국하지 않는 한 이 친구도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성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성년이 되면 또 자기 갈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성년이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외국 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다시 또 그쪽 거기까지 나온 애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네. 왜냐면 이게 출입국법이 시행한 지가요. 그런 걸 이제 한 지가 대학교 나와서 그렇게 잘한 친구가 대학교를 나왔다? 그랬더니 한 3년 전에요. 출입국에서 출국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 그런 애를.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에 뭐 제소하고 유엔 뭐 어린이 뭐 그런 거 막 해갖고 결국 행정 이제 소송까지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법이 좀 바뀌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인은 아까 전에 취업 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와서 취업 활동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E7 비자를 가진 이제 부인이 오게 되면은 F3이라는 이제 동거 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북도는 거의 다 인구 감소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충북 괴산, 뭐 강원도 횡성, 부산 뭐 영도, 전라남북도 전체. 그러면은 그 F3 가진 그 동거비자 가진 그 부인은요, 농촌에 인구 감소지 농촌에 요즘에 F2라는 거주 비자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제도가 사실 시행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만약에 그 친구가 거기 있다고 하면은 둘 다 F2R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만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담이 제 외국인 친구 쓰고 있는데 일단 E7를 바꾸기 위해서 재입국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들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점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수가 부족해도 이제 농림축산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이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점수가 부족해도 최소 기본 점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그게 최소 몇 점이고 어떤 항목을 채워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협회 뭐 최소 뭐 지부장의 추천 뭐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요구하는 점수는 최저 점수가 기본 점수 52점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월급, 그 소득증명이라고 하죠. 소득증명, 뭐 나이는 좀 젊을수록 점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뭐 토픽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거주 지역까지 이제 짜져서, 뭐 읍면적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이제 점수를 더 주고요. 그리고 뭐 토픽도 한 5점, 뭐 10점, 20점 이렇게 나가고요.
어쨌든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52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축산업 농장에 있는 모든 농장은요, 거의 다 읍면 지역에 근무를 해, 읍면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그 친구한테 월급을 덜 줘도 최소 한 230 정도는 이제 초짜라도 230 정도는 주시는 것 같아요. 230이면요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점수 월급 점수가 2,600만만 넘으면은 10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40을 넘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8점, 나이 점수로 치면 한 8점, 10점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나왔던 안 나왔던, 그 친구가 사회 뭐 토픽이 있던 없던 그거 다 무시하시고 읍면 지역에 근무한 것만 그것도 역시 10점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읍면 지역에 뭐 전국의 농장이 거의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행성에서 근무하다가 전라북도 고흥을 갔어도 그 점수는 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농업 축산업 쪽에서 4년 이상만 A라는 농장에서 2년을 근무했던 뭐 4년을 근무했던 뭐 A, B, C 해서 뭐 1년 해서 뭐 하여튼 축산업 경력이 4년 이상이면 10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드린 이제 지금 점수로 봐도 월급 점수 10점, 뭐 나이 점수 8점, 읍면 지역 뭐 10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제주, 그러니까 축산업의 근무가 10점, 축산업의 그 경력 한 4년 이상이면 이제 10점 주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그냥 40점이거든요. 근데 그 농장에서 최소 2년은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제 42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2점밖에 이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추천서가 그게 또 10점짜리예요. 그래서 52점을 이제 채우는 거죠. 52점을 채우니까 당연하게 기본 점수를 채웠기 때문에 이세부 퍼르다가 비자 변경을 이제 출입국에서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그 농장이 법인은 무조건 다 돼요. 하여튼 법인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안 되는 친구가 없어요. 그냥 연락만 오면 사실 저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막 그 다음날도 막 방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농장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월급 준 것을 소득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조건 근로소득 증명을 딱 발급을 받았을 때 2,6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점이에요. 근데 그게 1년치가 아니고 지금이 23년도니까 21년, 22년 이제 그 2개년을 봐서 2,600, 2,600 이상이면 그냥 10점이에요. 3,300이면 이제 20점을 줘요. 그래서 농장에 근무하는 친구는 무조건 되는 건 맞는데 법인은 괜찮지만은 일반 농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신고를 안 하시는 그 농장 주부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어차피 수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소득 신고를 이제 발생을 해서 월급 준 거를 이제 지금이라도 뭐 21년, 22년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52점만 맞추게 되면은 그냥 출입국에서는 선착순 400명 쿼터에만 들게 되면은 그냥 거의 다 이세로이는 퍼라는 이제 비자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 추천도 그에 맞는 양식이 다 준비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심사를 해서. 예. 근데 이제 그 혹시 농장 하십니까? 예. 그 농장 그 하시면요 직접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일거리를 주세요. 왜냐면 각자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양전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저는 외국인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영업비밀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북한 거하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서 하여튼 근무한 연수가 5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된 친구들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나갔다가 들어온 친구들도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혹시나 불치자는요? 불체자는요 지금 현재 한 4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난 건 아닌데요. 한 2달 전에 한동훈 장관님한테 또 의견서를 냈어요. 불체자 42만 명을 풀게 되면은 합법적으로다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합법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아마 농축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좀 다운될 거예요. 왜? 42만 명의 인력이 한꺼번에 합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박범계 장관님한테도 보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또 한동훈 장관님한테 보냈는데요.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의견은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불법 체류자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요. 해준다는 사람은 사실 제가 흔히 얘기하면 편하게 다 사기고요. 딱 불법 체류자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합법이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다 보니까 뭐 얘기하게 되네요. 부족한 거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